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요거의 본 명칭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정도 체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결정법.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락사는 헌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생명 아무런 이제 치료에 대한 것은 더 이상의 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을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단지 그 이유만의 연명 치료는 받을 건지 말 건지는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그런 법을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6년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자, 2017년 6월 16일 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강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 이제 역사 교과서하고 이 성과 연봉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 해봤던 그 지소미아까지 폐지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바뀐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셔도 암기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황형 흑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불황형 흑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불황이에요.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둔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역수지상으로 흑자거든요. 무역수지는 일단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방식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가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자,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흑자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특히 수출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은 불황이에요, 불황. 불황인데, 결과적으로는 흑자가 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우리가 불황형 흑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빅데이터란 말 요즘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빅데이터는 일단 커야 돼요. 커야 되고, 속도도 좀 빨라야 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이거 최근에 사회 문제를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좀 범죄와 연결이 많이 되면서, 조현병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현병이라는 거 표현을 하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그리고 조현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악기, 우리가 조율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현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제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최저임금제는 자, 여러분, 최저임금제는요, 요거 중요해요. 이때서부터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최저임금제라는 거 기본적으로 최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는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인데, 이건 노동 거래량이 될 것이고, 이쪽이 이제 가격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은 우리가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 그래서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요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내비뒀으면 이 정도 임금에서 요만큼의 노동력들이 거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다고 생각해서 이 시장 균형보다 높게 최저임금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요게 여러분 중요해요. 최저임금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최저임금이지만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던 시기가 1988년이다. 이런 거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죠.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도 이미 결정이 되는데, 2020년 최저임금 정도까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8,59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4킷이라는 개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킷. 자, A4킷은 8개의 주머니라는 뜻인데, 자,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8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 심지어 3촌이나 외삼촌까지. 예. 자, 그런 개념이 바로 A4캣이다 라는 거고,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서 우리가 저출산 현상에서 아이들 사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인으로. 그럼으로써 나온 개념이 A4캣이라는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종 사기 중에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레터피싱이라는 게 나왔어요. 레터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좀 더 공신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죠. 전화를 그냥 띡 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식을 뭘로 한다? 이젠 우편으로도 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넷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본넷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코드 중에 종류 중에 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감염되었을 때 우리가 본넷 현상이다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스팸 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이 퍼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랜섬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랜섬웨어. 자,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중요 파일을, 자, 랜섬이 여기 몸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값 또는 인질, 랜섬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랜섬이라고 하는 중요 파일을 인질로 잡아서 이제 뭔가에 잡아서 이제 악성 코드를 까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몸값이라는 표현, 그 다음 소프트웨어에 웨어가 들어가서 랜섬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트로이 목마, 여러분 잘 아시죠?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트로이 목마라든가 원바이러스 형태로 네트워크의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중요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악성 코드를 깔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그런 식의 악성 코드다, 말웨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급하게 왔는데요. 일단 1교시는 여기 랜섬웨어 정도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29페이지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심으로 키워드를 잘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요. 또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